안녕하세요. 본 채널의 청자인 30대 여성입니다. 전 이 채널을 즐겨보는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재밌게 대청하고 있어요. 항상 다른 분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풀곤 하는데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과 또 그 사연을 재밌게 소개해주시는 채널 운영자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사연이 다른 애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줄 수 있길 바라며 제가 겪은 황당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화 교육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체 애들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자연스럽게 그쪽에 관심이 갔고 한국에서도 그쪽으로 진출하기 위해 경험을 쌓았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한 곳이 영어 유치원이었어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인정받았고 아이들 교육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도 참 좋았습니다. 힘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하며 근무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형 중 한 분이 제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은기 아빠 되는 사람입니다. 평소 은기가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자랑을 해요. 우리 아이 잘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니에요. 은기가 저를 참 많이 따라요. 저도 그런 은기한테 힘도 많이 얻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간 그분이 그날 이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자녀를 데리러 유치원에 오시는 겁니다. 평소엔 다른 분이 오셨는데 말이죠. 그 덕에 매일 그 학부형과 인사를 하게 됐죠. 오실 때마다 커피부터 시작해서 작은 선물까지 빈손으로 오는 경우가 없었어요.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아서 이런 거 주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사양을 했지만 그분은 그냥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선물이라며 자꾸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때마다도 그런 행동이 학부형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다른 동료 선생님을 통해 은기 아버님은 은기가 태어나자마자 이혼을 했고 지금은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돌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은기 아버님이 주시는 선물이 혹시 사심이 담겨있는 건가 의심을 하게 됐어요. 아버님, 죄송한데 앞으로는 저한테 이런 거 안 주셨으면 해요. 원장 선생님도 학부모한테 선물 같은 거 받지 말라고 하시고 보는 눈도 있어서 좀 부담스럽네요. 그러셨어요? 제가 너무 눈치 없이 행동했네요. 곤란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앞으로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녁 식사 한번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꼭 선생님이랑 식사를 한번 하고 싶어서요. 네? 식사요? 저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그동안 신경 써주신 것들이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기 아버님의 식사 초대에 응했습니다. 약속 당일 은기 아버님과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수백 번 고민해봤지만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해드리는 게 후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은 저 선생님한테 관심 있습니다. 네, 관심이요? 많이 놀라셨죠? 네, 저도 압니다. 애 가진 남자가 이런 고백한다는 거 염치 없다는 것도 알고 선생님이 불쾌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비록 은기를 키우고 있는 애 아빠지만 일찍이 애 엄마랑 이혼하고 혼자 산 지 한참 됐어요. 그동안 애 키우고 치과 운영하느라 누굴 만날 시간도 없었고요.
선생님, 갑작스러운 제 말에 놀라고 불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선생님께서 제 마음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다만 제 진심을 꼭 한번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 애딸린 남자의 뜬금없는 고백에 난처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남자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저도 알겠더군요. 치과 의사라는 직업은 둘째치고서라도 사람이 진솔하고 외모도 훈남이었죠. 애 아빠라는 사실만 제외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애 상대자로는 부담스러운 게 틀림없었어요. 미국물을 먹은 저도 싱글팝하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중히 그 마음을 거절하게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 운명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치과를 방문하게 됐는데 하필 그곳에서 은기 아버님을 만나게 된 거죠. 치료용 침대에 누워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은기 선생님을 여기서 만나게 될 줄 몰랐네요. 어머, 은기 아버님? 그럼 여기가 아버님 치과예요? 모르고 오신 거면 우리가 운명의 상대라는 걸 인정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아, 네. 일단 오셨으니까 치유부터 하시죠. 아, 해보세요. 입을 벌려야 치유를 하죠. 어서 아 하세요. 네. 아. 고백받은 남자한테 입을 쩍 벌리는 게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았네요. 전 졸지에 은기 아버님에게 충치 치료를 해야만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생글생글 웃음기 가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벌떡 일어나서 집에 가고 싶었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얼어붙어서 옴짝달싹을 할 수가 없었네요. 그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결국 치료를 다 마치고 난 뒤 전 후다닥 치과 밖을 나설 수가 있었어요. 참 우습고 창피한 일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6살 아들까지 있는 남자와 연애라니 제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남자 말 맞다나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니까요. 처음 저희 연애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이후에는 솔직 담백한 연애를 하며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키워갔죠. 다행히 그 남자의 아들은 처음부터 절 좋아했기 때문에 특별히 거부감을 보이거나 하진 않았어요. 물론 아빠가 자신의 유치원 선생님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건 정확히 잘 몰랐지만 말입니다. 연애도 연애지만 우린 서로 각자의 일을 존중하며 응원해 주었어요. 그 남자는 치과를 열심히 운영했고 저 또한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우린 자기 일에 집중하는 서로의 모습도 사랑하고 있었네요. 그렇게 사이가 깊어지자 아이가 있다는 그 남자의 단점보다 장점이 더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쯤 그 남자가 저에게 결혼을 해달라 고백을 해왔어요. 솔직히 고민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연애와 결혼은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사랑이라면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곤 하지만 아이가 있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건 큰 결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이내 그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기로 결심을 했죠. 남자친구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더군요. 미연아, 그게 정말이야? 정말 나와 결혼해주는 거지? 솔직히 고민이 되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렇지만 정은 씨의 진심이라면 함께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은 씨, 우리 한번 해보자. 우와,
나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미연아, 나 진짜 잘할게. 당신이 이 선택 후회하지 않도록 할 자신 있어. 알았어. 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우리는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먼저 부모님에게 제 이야기를 꺼냈고, 제가 먼저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방문했는데요. 하지만 전 그날 아주 불쾌한 경험을 해야만 했네요. 안녕하세요. 정훈 씨랑 만나고 있는 은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얼굴은 곱상하게 생기긴 했네. 일단 여기 앉아요. 그런데 남자친구 집에는 부모님만 계신 게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결혼한 누나 둘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누님들 말고도 온 친척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어차피 인사드리러 온 거니까 말 편하게 할게. 괜찮지? 이름이 미연이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당연히 말씀 편하게 하셔야죠. 그래. 일단 미연아, 여기 어른들한테 인사부터 해. 이쪽은 정훈이 고모랑 고모부시고 여기는 작은 아버지 내외. 그리고 이분은 당숙 어른이시고 여긴 그분의 아드님. 아, 네네. 안녕하세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정신이 하나도 없던 저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 바빴죠. 무슨 친척들은 또 그렇게 많은지, 제가 이 집안 갯날에 온 건 아닌지 착각이 될 정도였습니다. 정훈이가 결혼한 아가씨를 데리고 온다길래 내가 다 불러 모았어. 정훈이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집안엔 정훈이뿐만 아니라 사자 쓰는 사람들이 많아. 의사에 검사에 약사까지. 가까운 친인척만 해도 15명은 될걸? 아마 이런 특출난 가문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연이 너는 엄청 대단한 가문에 시집을 오겠다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네? 아, 네. 이해했습니다. 미연이 너는 유치원 교사라며? 초면에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치과의사 와이프감으론 모자란 감이 있잖아. 너도 그건 알지? 우리 정훈이가 아들 하나가 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런 집안의 정훈이 정도 조건이면 그건 흠도 아니지. 안 그러니? 남자친구 어머니의 묘한 기싸움에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이고 아들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특별히 강조하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전 쎄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엄마, 갑자기 그런 말을 왜 하세요? 사람 불편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준 건데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미연이 너 혹시 내 말이 불편하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거봐, 괜찮다잖아. 암튼 오늘은 얼굴 보고 식사하러 온 자리니까 마음 편하게 밥 먹어, 응? 네, 잘 먹겠습니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뜨는데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도 감당하기 힘든데 누님들까지 질문을 던지고 친인척들이 한마디씩 보태니까 마치 제가 무슨 청문회 자리에 끌려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인사를 마치고 남자친구 집에 나섰는데 남자친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제게 사과하더라고요. 미연아, 정말 미안해. 많이 곤란했지? 나도 엄마가 친척분들을 부르셨을 줄은 몰랐어. 정말 미안하다. 그래.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 그런데 오빠네 집안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야? 어머님 자부심이 대단하시던데. 대단하긴 그냥 집안 핏줄이 공부머리밖에 없어서 그런 거지.
엄마가 괜히 저러시는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래, 그렇긴 한데. 남자친구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우면 다행이게요. 적어도 제가 시집해갈 집안이 어떤 분위기고 또 시부모님 성격은 어떠신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점수를 매기자면 거의 낙제점에 가까웠네요. 남자친구 집에 다녀온 이후 이 결혼이 맞는 건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후 남자친구의 어머님이 절 따로 보시자며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겐 말하지 말라면서 말입니다. 따로 만나자는 말씀에 기분이 찝찝했지만 저는 남자친구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어머님은 남자친구의 누나들까지 대동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내가 널 보자고 한 건 너랑 확실히 해둘 게 있어서야. 네가 정말 정훈이랑 결혼을 하겠다면 서로 얼굴 붉히기 전에 미리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결정이요? 어떤 결정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 입으로 자꾸 이런 말해서 민망하긴 한데 정훈이 녀석이 왜 너한테 푹 빠져서는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난 리언이니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서 성에 차지 않아. 금덩이가 개울에 빠지든 똥통에 빠지든 그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잖니. 난 우리 아들이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절대 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솔직히 탁 까놓고 말해서 너도 정훈이가 치과에 살아서 결혼하려는 게 아니겠어? 네, 아니에요, 어머니. 전 정훈 씨라는 사람 자체가 좋아서 결혼을 결심한 거지 꼭 직업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래, 그건 뭐 그렇다고 치자. 암튼 이 결혼이 심각하게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건 너도 알 거야.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유치원 같은 데서 일하게 내버려 두는 걸 보면 부모님 사정도 얼추 짐작이 되고.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결혼을 말린다고 정훈이가 들을 것도 아니고 걘 네가 좋다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니 나도 이래저래 곤란해. 어쨌든 만약 이 결혼이 진행되면 미연이 너도 생각할 건 어느 정도 생각해야 돼. 너도 그날 봤겠지만 우리 집안 사람들이 정훈이 결혼에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아니? 정훈이가 순수한 사랑으로 결혼한다 쳐도 아들 결혼시키는 나도 체면이란 게 있잖니. 친인척이니 형제들 옷값이라도 할라 치면 예단비를 접어도 3억쯤은 생각해야 한다고. 네, 3억이요. 어머, 사람 민망하게 뭘 그렇게 놀라? 그럼 그 정도도 생각 안 했어? 어머니, 무슨 예단비가 3억이나 돼요. 그 정도면 작은 아파트 하나 구할 수 있는 돈인데요. 참나, 이래서 결혼은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맞다니까. 집과 원장 마누라 될 생각하는 애가 그 정도 예단비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돼. 넌 산수도 못하니? 정훈이 연봉이 얼마나 될 것 같아? 단순히 계산해봐도 네가 엄청 이익 아니냐? 이익이라뇨? 무슨 결혼이 장사예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 그런 생각으로 정훈 씨랑 결혼 생각한 거 아닙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예단비 3억 준비할 생각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지만 장사하듯이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요. 그래. 방금 본인이 뱉은 말에 책임질 수 있겠어? 겨우 돈 3억에 시겁할 거면서 무슨 용기로 결혼하겠다고 나선 거야. 어쨌든 미연이 넌 우리 정훈이랑 결혼하지 않겠단 거지. 잘 생각해. 나야 네가 정훈이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땡큐지. 정훈이한테 들어온 선자리가 줄줄이야. 너 말고도 수저 맞는 며느리감이 수두룩하다고.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억지 결혼은 하고 싶지 않네요. 정훈 씨랑과의 결혼은 없던 걸로 할게요. 정훈 씨랑 헤어질 테니까 어머님 수준에 맞는 며느리 찾으시길 바랄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너무 굵게 굴러온 호박을 지말로 차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니? 암튼 그럼 난 그렇게 알고 있으마. 너도 부디 네 수준에 맞게 빌밀거리는 남자 찾아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거라. 남자친구 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더니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세상에 예단비를 3억이나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 딸린 아들 세장가 보내면서 팔자라도 고칠 생각인가 봅니다. 아무리 그 남자가 좋다고 하지만 전 이혼식으론 절대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랑과 현실은 별개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 말 있으니 만나자고 했습니다. 불쾌한 기분도 기분이었지만 이를 이 지경까지 가도록 만든 남자친구에게도 화가 났어요. 정은 씨, 미안한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 그러니까 우리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겠어. 아니 미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른들한테 다 결혼한다고 인사드렸는데 갑자기 헤어지자니.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나 솔직히 당신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나서도 긴가민가 했어. 당신 어머님 보니까 확신이 잘 서지 않더라고. 그런데 마침 오늘 어머님이 내 고민에 답을 해주셨네. 궁금하면 어머님한테 물어보고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해. 뭐, 설마 우리 엄마가 너 찾아갔니? 그렇지? 엄마랑 누나랑 약속 있다고 하더니 너 만나러 간 거 맞지?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 놀란 남자친구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재차 묻더군요. 그 일을 입에 담기도 싫었지만 전 남자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적어도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에게 헤어지는 이유쯤은 말해주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설명을 들은 남자친구는 기가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정말 엄마가 그러셨어? 정말 당신한테 예단비를 3억이나 요구하셨다고? 엄마 때문에 정말 미치겠다. 미안해 미연아.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해. 그래. 정우 씨 잘못은 아니지만 난 그런 거금을 주면서까지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헤어져. 당신 어머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남자친구는 제 단호한 태도에 크게 낙심한 듯 보였어요.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사람은 어깨가 축 처진 채로 돌아섰고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파혼을 맞게 됐습니다. 이런 엉뚱한 이유로 결혼이 깨졌는데 저라고 마음이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건 아니었어요. 저렇게 몰상식한 사람들을 시댁 식구들로 받아들일 순 없었습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을 만큼 전 그렇게 희생적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남자친구와 이별을 한 뒤에도 전 여전히 제 일상을 열심히 살았어요. 천진난만한 아이들과 부대끼고 제 공부도 열심히 했죠. 남자친구와의 인연이 이렇게 끝난 건 아쉬웠지만 최대한 빨리 잊으려고 노력했네요. 하지만 저를 잊지 못한 남자친구는 몇 달이나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달래보기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그 사람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 남자와 저녁을 먹게 됐는데요. 그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맞선을 보기로 했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당신이랑 헤어지고 나니까 엄마가 당장 지방과 어울리는 여자를 만나라고 성화를 부리시더라고. 그런 엄마랑 얼마나 다투고 싸웠는지 모르겠어.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게 내버려두라고 아무리 말을 했지만 통 말을 듣질 않으신다. 난 아직 미연이 널 잊지 못했고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시금까지 존폐하시더니
세상 살 이유가 없다면서 난리를 부리시는 거야. 그 통에 어쩔 수 없이 맞선을 보기로 하긴 했는데 내가 이러는 게 맞는 건지 나조차도 혼란스러워. 내 마음은 아직도 미연이 너한테 가 있는데 말이야. 이미 이별한 사람이었지만 그 남자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런 극성맞은 엄마라면 그러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죠. 남자친구의 입을 통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억울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상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사람을 돈으로만 가치를 매기는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훈 씨, 나 결심했어. 정훈 씨는 내가 정해준 장소에서 맞선을 봐. 그리고 어머니를 데리고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나오고. 그럴 수 있겠어? 응?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데? 어머니에겐 사람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드리고 싶어. 내 말대로 하면 정우 씨랑 다시 시작해보는 거 생각해볼게. 어때? 남자친구는 제가 한 제안에 잠시 고민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 맞선 날에 맞춰 제가 생각한 것을 준비해두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저희 집안의 법적인 문제를 도맡아 해주시는 법무 대리인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남자친구 맞선녀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흔쾌히 제 부탁을 들어주신 변호사님은 미리 약속 장소에 나와서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 근처 테이블에 앉아서 그 상황을 지켜봤죠. 약속 장소에 도착한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니는 정장을 입고 얌전히 앉아있는 변호사님을 맞선녀로 착각하고 대번에 그 자리에 앉더라고요. 아, 오늘 맞선 보러 온 아가씨 맞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은선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이 꾸벅 인사를 하고 자신의 명함을 내밀자 남자친구 어머님의 화색이 확 바뀌더라고요. 아이고, 변호사님이셨구나. 난 중매인이 정말 좋은 집안의 막내 따님이라고 해서 궁금했는데 변호사 일을 하고 계실 줄 몰랐네. 어휴, 얼굴도 이렇게 예쁘신 분이 어쩜 머리까지 똑똑하실까. 남자친구 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연신 싱글벙글이셨습니다. 잘하면 변호사 며느리를 보겠던 희망에 기분이 좋으셨겠죠.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짜 맞선녀 앞에서 알랑방귀를 끼고 있는 어머니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절 발견한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미간을 확 구기더라고요. 혹시나 맞선을 망칠까봐 전전긍긍한다는 건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네요. 아니, 네가 여긴 웬일이니? 당장 나가지 못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얼굴을 들이미는 거야? 당황한 어머니는 손사래까지 치며 절 내쫓으려고 했어요. 그 와중에 맞선녀 역할을 했던 제 법률 대리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까? 대표님? 아니 아가씨. 지금 니한테 대표님이라고 했어요. 왜요?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예요. 왜 변호사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대표라 불러요? 여기 음미한 대표님은 이 빌딩의 법인 대표님이신데요. 저희 법무법인의 아주 중요한 고객님이셔요. 네?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얘 미연이는 유치원 교사예요, 교사. 무슨 이상한 소리라고 있어. 아하, 잘 모르셨던 모양이네요. 음미한 대표님은 이곳 빌딩 말고도 몇 개 빌딩을 더 소유하고 계세요. 원래 은 대표님 집안이 부동산 운용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론 유치원 교사 일을 하시는 건 은 대표님이 순수하게 좋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대표님? 네, 박 변호사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 가족이 제 할아버님 시절부터 부동산을 세워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실은
제가 예전에 두 분에게 따로 말씀 못 드렸어요. 이런 얘기 스스로 하는 것도 좀 우습고 무엇보다도 전 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니까요.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제 말에 좀처럼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말을 나보고 믿으란 말이니? 그렇게 돈이 많은 애가 예단비 3억에 벌벌 떨었단 말이야. 3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더구나 결혼의 비밀로 요구하는 돈이라면 더욱 그렇고요. 실은 어머님한테 이런 거까지 밝히고 싶진 않았는데 하도 절 거지 취급하시는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런 자리 마련했어요. 다소 놀라셨을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앞으로는 돈으로만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뜻으로 자리를 준비해봤어요. 이제 곧 정우씨랑 맞선을 보기로 한 분도 오시겠죠? 부디 어머님이 소원하는 수준 높은 여성분이랑 맞선 잘 보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여기서 드시는 건 제가 지불하기로 했으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세요. 아니, 미연아, 아니, 은 대표님. 잠깐만, 그렇게 간이 가버리면 어떡해. 그동안 정훈이가 미연이 널 잊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잖아도 내가 정훈이 문제 때문에 먼저 연락하려고 했지. 정훈아, 네가 얘기 좀 해봐. 너 아직도 미연이 잊지 못하고 있잖아. 그치?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엄마 때문에 이게 뭐냐고요. 이제 어떠세요? 미연이가 빌딩 부자라고 하니까 이제 좀 수준이 맞는 것 같으세요? 엄마가 책임지세요. 전 절대 미연이랑 못 헤어진다고요. 아니, 사람 많은 데서 얘가 왜 이래? 알았으니까 다시 차분하게 얘기를 좀 해보자고. 응? 됐습니다. 얘기는 두 분이서 마저 나누시고요. 그런데 저기 계신 분들이 맞선 보시기로 한 분 아니실까요? 제 말에 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지만 이 상황을 지켜본 맞선녀와 중매인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이미 남자친구가 저랑 헤어질 수 없다고 징징대는 모습을 전부 목격한 겁니다. 그 타이밍에 저는 변호사와 함께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거품까지 물어가며 절 붙잡는데 그 순간은 정말 그렇게 속이 시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대대로 유명한 부동산 운용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남자친구조차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사실 굳이 말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어차피 남자친구도 유치원 교사인 저를 사랑했던 거였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결혼을 하고 나면 자연스레 알게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그저 자신이 보고 느끼는 대로 제 가치를 매겼고 3억이라는 무리한 예단비까지 부르며 절 시험에 들게 한 거죠. 물론 제가 그 얼토당토하는 시험에 응하진 않았지만 몰상식한 그분에게 인생의 교훈 하나쯤은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제게 문자와 전화를 통해 무던히도 연락해왔어요. 하지만 전 일절 반응하지 않았네요. 제가 애까지 딸린 남자와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 그 사람의 조건을 본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 집안에서 가장 중시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조건이라면 그 장단에 절 억지로 끼워 넣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속은 쓰리지만 그 사람과의 결혼을 접기로 한 겁니다. 물론 돈을 중시하던 그 여자는 절 놓친 것을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겠죠. 지금은 물론 그 상처를 다 잊고 열심히 제 일과 인생에 집중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일로 조금은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물론 정말 좋은 남자가 나타나면 제가 마음을 열지도 모르겠지만요. 여기까지가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을 맞은 제 황당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보셨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글을 줄일게요.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쌀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